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신장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약간 좀 꼼꼼해야 된다. 약간 까매 보이죠. 제가 조금 약간 타기도 한 것 같고, 요즘 또 야외 운동도 또 열심히 걷기 운동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뒷 배경이 좀 달라졌을 텐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좀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집을 드디어 제가 남의 살이 홀로 서기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3일째 됐는데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집도 제 스타일대로 바꿔야 되고, 이것저것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컴퓨터가, 맛이 갔어요. 맛이 가서, 대처 컴퓨터로 지금 바꾸자마자, 영상부터 빨리 올려야 되겠다. 또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부터 빨리 올리고 나서 근황이나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재팔TV가 이어나갈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바로 켰습니다. 제가 이제 남해 내려와서 누인에 좀 있었는데요. 제가 한 달 넘게 한 달 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결정을 했어요. 제가 혼자서 살면서 오롯이 그냥 딱 치유에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게 뭔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좋게 봐주시고 재팔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제 자신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는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혼자서 집을 얻어서 월세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됐는데요.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가죠.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투병 생활 한 지도 지금 2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와이프한테도 좀 부담이 가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어쨌든 간에 당신이 그냥 아빠가 당신이 또 우리 형제들도 네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되게 응원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응원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 감사에 보답하는 방법은 잘 알지요. 열심히 해서 정말 이것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게 그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 또 살게 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치유도 있지만 너무 환경이 좋아요. 여기면은 내가 정말 오롯이 열심히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차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토마토 페이스트 만들고 오늘 현미차 만들고 야채 스프 만들어서, 야채 스프를 저는 바로바로 만들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채소가 자꾸 상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 좋아하진 않지만 야채 스프를 약간 한 4, 5일 정도 이렇게 대량으로 좀 만들어서 갈아서 아마씨 넣어갖고 갈아갖고 냉동고에다 오늘 처음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조금씩 상한 걸 먹는 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 도려내자니 아예 버려야 되겠고, 버리자니 또 새 걸 살려면 또 요만큼씩 파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팔잖아요. 양배추 한 통 이만큼인데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냉동을 쳐서 이제 이것도 먹는 것도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꺼내서 다시 끓여갖고 이렇게 먹는 방법을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해가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앞이 바다예요. 뒤에가 산입니다. 주변이 다 황토흙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도 좋고 걷기 운동하기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산행하기도 좋고, 바다에서 어싱하거나 황토흙에서 얼싱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치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굳은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게 됐고,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참 좋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쇼핑을 하려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여기 근처에 아마 농협 하나로마트가 근처에 하나 있는데 차 타고 한 5분 거리 정도 있고요. 읍내까지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려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장을 볼 거로 갖다가 쭉 적어놨다가 한 번에 보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또 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밑반찬도 좀 해다 주시고, 바로 앞에 텃밭에서 만든 호박이라든지 가지라든지 고추라든지 또 쌈채소 같은 거를 갖다 주세요. 그런데 정말 약도 안 치고 보면 벌레도 먹어 있고 이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싱싱하고. 그러니까 믿고 먹을 수 있고,
그런 점들이 다방면으로 너무너무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는 불편함하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의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이제 홀로서기 시작한 지는 3일밖에 안 됐고요. 남해에서 내려와서 정착해서 한 건 이제 2달이 돼 가는 건데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한테 일상생활을 많이 엿보여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나 운동하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또 제가 집에서 만드는 차례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제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게 다 이 집도 제 게 아닌데 제 거 같고 옆에 있는 밭도 제 게 아닌데 다 제 거 같고 옆에 있는 바다도 제 게 아닌데 다 제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내라고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덕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도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생활할 수 있지요. 서울도 장점이 되게 많잖아요. 교통편도 편리하고 쇼핑도 되게 편리하고 또 좋은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뭐 한 1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사이판에 물론 왔다 갔다 했지만 계속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지만 있어 보니까 리듬이 깨져요. 서울은 좀 단점이 그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리한 것들은 되게 많은데 가장 큰 걸 꼽으라고 그러면 공기가 너무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이 너무 좋지만 저에게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 치유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리듬이 깨져요. 근데 지인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걱정도 많이 해주고 항상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시간 갖고 수다도 많이 떨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리듬이 깨져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야 할 일들을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여지없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은데 남에는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또 좋은 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는 치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도 사실 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환경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보이는 것들이 웃음을 짓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집 앞에만 나가더라도 지금 배경에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가 논이거든요. 논밭이거든요. 조금만 30초만 나가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롯이 자기 것만 내려놓으면 욕심만 내려놓고 이런다고 하면은 일단은 아침부터 사실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환경들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사실은 없애야 되거든요. 이게 병원 치료를 받으시든 자연 치료를 받든 그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치료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스트레스를 제거하는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곳의 이런 시골의 분위기의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에겐 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도심에 살 수밖에 없다면,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공원에 가시든지, 근처에 있는 산 같은 데를 찾아가셔서 기분 전환을 자꾸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더 절실해요. 사실은 서울에 있을 때도 제가 산행을 하기도 하고, 뭐 맨발 걷기, 뭐 배봉산 같은 데 가서 맨발 걷기 운동도 꾸준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힘들더라도 좀 나가셔서 조금씩 가서 10분밖에 못 하더라도 30분밖에 못 하더라도 운동을 꼭 지그시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가 되고 본인이 몸에 많은 좋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신다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 뭐 주사 맞고 바로 사진 찍는 것처럼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장기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실천이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치유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걸 꾸준하게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는 아침서부터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자 있는데도 너무너무 바쁜 게 아침에 일어나면 주개무를 가글 하고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명상하고 또 음악 들으면서 아침 준비하고 차 마시고 오늘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 현미차 만들었고요. 그리고 야채 스프 그거 만들어서 냉동에 다 쳤고 그다음에 된장찌개 또 새로 만들었고 밥도 새로 했고요. 현미차도 이제 하려고 어제부터 계속 불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세팅하고 오늘 영상 만들려고 준비하고 또 뭐 있지? 빨래 했고요. 그리고 뭐 하다 보면 하여튼 낮이에요. 낮인데 다행히 저는 또 점심을 안 먹잖아요. 아침 저녁 거의 막 아점하고 저녁만 먹는 건데 보통 이제 먹는 시간이 한 11시 정도, 10시나 11시 정도 전후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해 떨어질 무렵, 낮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해 떨어질 무렵에 한 5시 넘어가면은 이제 걷기 운동을 합니다. 이제 5km 정도 걷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더 걸어도 되는데 자전거가 오면 자전거 하나 구해서 이제 하려고 지금 자전거를 섭외해 놨는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한 10km 정도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따로. 그 다음에 또 걷기 운동을 하면서 얼싱하는 데가 또 있어요. 잔디 얼싱하는데. 그 옆에 또 황토밭이 있고. 그래서 그 3종 세트를 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씻고, 또 음악 듣고, 그 다음에 또, 취미 생활 하고 있고요. 뭐, 기타를 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내일 할 일들 또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 전에 또 명상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해도 하루가 너무너무 바쁘게, 감사하게 진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멍 때리고 어디 앉아있고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여기 이제 집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점점 제 할 일을 찾아서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재밌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찍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아시는 그 친척 어르신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안부 전화를 갑자기 와서 정말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와서 감사하게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안부 전화를 인사를 하다가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병원 치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공감합니다. 그 말씀도 정말 전적으로 맞고, 그리고 또 제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원에 가는 게 옳다, 자연치유가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감히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겪으면 겪을수록 암 치료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암 치료는 정답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병원 치료가 잘 맞으시는 분한테 자꾸 자연 치료를 권유하거나 병원 치료의 부작용을 너무 심하게 겪고 병원 치료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한테 병원 치료를 자꾸 권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설왕설래해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치유법을 자꾸 찾아서 공부하고 그걸 검증하고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점점 암 치료 기기들도 좋아지고 있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을 주고야 받을 수 있는 치료법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되묻고 싶은 게 뉴스를 보면 가끔 이렇게 암치료 관련돼 있는 기사들을 보면 뭐 기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암치료 공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치료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그 뉴스만 보면 암은 곧 정복될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암 환자가 늘어나는 건 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암 사망률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줄었다 하더라도 아주 미진한 수치거든요. 그 2000년 이후부터의 수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0년 이후에 암 치료에 관련돼 있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FDA에서 승인한 것만 해더라도 수십 가지가 넘고요. 기계들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치료 방법들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 4기 환자들이 생존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연치료가 최고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들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방법이 저한테 맞아요. 저는 그리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 이 자체가 저희가 잘 맞고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병원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주사 맞고 뭐 그런 게 저는 스트레스가 없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기존에 제 병동에 있었던 제 병원 동기들 분들 중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도 자연치유, 제팔님처럼 자연치유 같은 걸 좀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그럴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따져서 뭐 누가 이론이 더 맞다 이런 거를 가늠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연치유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런 뭐 차를 만든다거나 제가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드시는 거 제가 뭐 말씀드리는 차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토마토 페이스트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 또 제가 말씀드리는 뭐 그런 것들이 뭐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다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 받으셔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작용이 없는 것들 되도록이면 위주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랑 함께 기분 좋은 그런 치료 또 치유 이런 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암울주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서부터 후원금 계좌를 알려드리고 또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잘 쓰겠고요. 제가 후원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음먹은 게 있어요. 이 후원금에 대한 거는 영수증을 내가 잘 모아놓고 그다음에 아무데나 쓰면 안 되겠다. 반드시 치유에 관련된 것만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이런다고 그거 사 먹고 그러는 것보다 치유와 관련된 거에만 전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게 뭐 땅 판다고 그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생전에 또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치유생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들, 또 관심 가져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또 집에 누워서 치유받으시는 분들, 힘들게 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우리 환우분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제팔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제팔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남해살이로 바뀌어서 컨셉이 이제 좋은 장면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야외에서도 자꾸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